everyone, welcome to 1gram. Let's break down today's grammar. Are you ready? Let's get started.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법은 영어를 이해하는 틀 1g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 챕터 2, 파트 2, 문법의 뼈대를 잡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품사와 문장 성분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은 단어의 타고난 성질이었고요. 문장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와 같은 문장에서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문장 성분의 중요한 특징이 뭐였죠? 네, 문장의 필수 성분이라는 거였어요. 다음으로 구와 절을 구분하는 방법도 배웠었고, 그 예시로 명사구와 명사절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명사구는 단순히 명사 덩어리, 명사절은 명사절을 이끄는 리더, 명사절 접속사와 주어 동사의 구조로 이루어진 성분 전체를 의미했었죠. 명사구든 명사절이든 명사 역할을 하고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장 성분의 자리에 쓰인다는 점까지 확인했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명사구와 명사절 모두 목적어 자리에 쓰였죠. 오른쪽 위를 볼게요. 주절과 종속절의 개념까지도 배웠었는데요. 주절은 문장의 핵심 절로서 독립성이 있다. 다시 말해 혼자 쓰일 수 있다고 했죠. 종속절은 말 그대로 주절에 종속되어 있어서 혼자 쓸 수 없는 절이었어요. 주절 옆에 붙어 있거나 주절 안에 특정한 문장 성분 자리에 쓰인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어떤 문장 성분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따라 문장의 5가지 형식이 결정된다고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2형식 문장까지 봤었어요. 1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 완전한 문장,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배웠었죠. 이때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주격 보어라고 불렀었어요. 지난 시간 내용에 대한 복습이 되어야 오늘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니까 복습이 부족하셨다면 지난 강의 챕터 2, 파트 1을 먼저 꼭 복습하고 오세요.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살펴볼까요? 오늘은 문장의 5형식 중에서 3, 4, 5형식 문장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영어의 모든 문장은 결국 1에서 5형식 중 하나예요. 형식을 알면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읽는 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불필요한 성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불필요한 성분에는 전치사구, 부사구 등이 있는데요. 독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성분을 눈으로 잠시 없애고 필수 성분 중심으로 글을 읽으면 편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더 살펴볼게요. 그럼 3형식 문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3형식 문장은 어떤 문장 성분을 반드시 필요로 할까요? 예시 문장을 같이 보고 맞춰보세요. I, 주어, like, 좋아하다, 동사, apples, 여기서 apples는 뭘까요? 좋아한다, 무엇을? 을에 해당하는 건 목적어죠. I like apples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he, 주어, reads, 동사, a book, 무엇을 읽죠? 그렇죠. 책을, 목적어입니다. he, 그는 eats, 먹는다, 무엇을 먹죠? lunch, 점심을, 목적어예요. they, 그들은 주어, watch, 동사, 본다, 무엇을 보죠? TV를, 목적어. we, 주어, love, 동사, 무엇을 좋아하죠? music, 음악을, 목적어예요. 그럼 벌써 결론이 났죠. 3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목적어는 영어로 object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약자로 적으면 SVO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목적어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I like sweet chocolate. sweet chocolate 같은 명사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네, 명사 구라고 한다고 했죠. sweet는 어차피 초콜릿을 꾸며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을 따졌을 때 sweet chocolate 전체가 하나의 목적어라고 보시면 편해요. I, 주어, like, 동사, sweet chocolate, 목적어. 다음 문장 볼게요.
나는 주어, believe, 믿는다, 동사.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명사절 접속사 that, 명사절의 주어 they, 명사절의 동사 are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 성분 전체를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명사절도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가는 목적어 자리에 당연히 쓰일 수 있어요. I believe that과 같은 주어 동사 대절 구조는 삼형식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구조이니까 이런 예시를 접해 두시면 좋아요. 삼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 다시 말해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 완전한 문장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보충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명칭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들어본 명칭일 텐데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해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1, 2형식 문장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건데요. 1, 2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들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자동사라고 불러요. 목적어 없이 자동으로 쓰인다라고 외우셔도 좋아요. 반면 3, 4, 5형식의 공통점은 동사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 4, 5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들은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타동사예요. 명칭 정리가 되셨죠? 목적어 필요 없는 1, 2형식 동사는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3, 4, 5형식 동사는 타동사. 다음으로 타동사 같지만 타동사가 아닌, 즉 헷갈리는 동사들 몇 가지만 추가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문장을 먼저 볼게요. I reached the station. 이 문장 분석해 볼까요? I, 주어, reached, 도착했다, 동사. 그런데 reach라는 동사의 특성상 어디에 도착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 동사는 바로 뒤에 도착지를 나타내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해요. The station, 정거장에. 여기서 the station은 목적어 역할을 하죠. reach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반면에 I arrived at the station. 여기서 arrive도 reach와 마찬가지로 도착하다라는 뜻이지만 이 동사의 특성상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어딘가에 도착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면 이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전치사를 활용해서 도착지를 나타내야 돼요. at the station처럼요. I arrived the station은 틀린 표현이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전치사 구는 문법적으로 불필요한 성분 취급을 해요. 그래서 결국 I arrived at the station 여기서 필수 성분은 I arrived, 주어 동사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I reached는 뒤에 the station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거고요. 잘 와닿지 않는다고요? 예시를 더 볼게요. I visited 부산. 여기서 visited 이라는 단어도 어디를 방문했는지 뒤에 방문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반드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I, 주어, visited, 동사, 부산, 부산에, 목적어죠. 반면 I went to 부산에서는 to 부산이 전치사구로 필수 성분이 아니죠. I, 주어, went, 갔다, 동사, went는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는지 나타내려면 반드시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I hear music에서 hear은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해요. 무엇을 듣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사죠. 그래서 I, 주어, hear, 동사, music, 음악을, 목적어예요. 반면 listen이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는 동사예요. 무엇을 들었는지 나타내려면 뒤에 전치사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reached, visited, here과 같은 동사들은 타동사예요.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삼형식 문장으로 쓰이죠. 반면 오른쪽에 있는 arrived, went, listen은 왼쪽의 동사들과 의미는 비슷하지만 형식이 달라요. 이 동사들은 자동사라서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만약 의미상 목적어를 나타내고 싶으면 자동사의 경우에는 전치사 구를 활용해야 돼요. 전치사 구는 필수 성분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동사들이 쓰인 문장은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1형식 문장인 거예요.
이런 유형의 헷갈리는 동사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당장은 이 정도로만 충분해요. 헷갈리는 이유는 의미는 비슷한데 하나는 타동사, 하나는 자동사로 동사의 타고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독해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예시들을 접하게 될 때에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되는 명사가 바로 나왔다? 그럼 그 동사는 타동사인 거고, 동사 뒤에 전치사 구만 보인다? 그럼 그 동사는 자동사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인 reach랑 arrive, visit이랑 go, hear이랑 listen 정도는 암기해 두시면 편할 거예요. 3형식 문장은 이걸로 끝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결론은 간단해요. 3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는 거예요. 4형식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형식 문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목적어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간접 목적어, 줄여서 간목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되는 부분을 간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direct object, 줄여서 IO라고 써요. direct는 직접적인이라는 뜻이죠. indirect니까 간접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 이라고 해석되는 목적어를 말해요. 영어로는 direct object, 줄여서 DO라고 쓰죠. 사형식 문장의 예시를 보고 사형식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I gave her a gift. I, 주어, gave, 주었다, 동사, her,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나는 그녀를 주었다? 사람을 줄 수는 없죠. 그녀에게 주었다가 맞겠죠. 그녀에게, 이 부분은 뭘까요? 간접 목적어예요. 다음으로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필요하죠. A gift, 선물을. 이 부분이 직접 목적어예요.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He, 그는 주어, told, 말해주었다, 동사. Me, 나에게, 간목, a story, 이야기를, 직목이죠. She, 그녀는 sent, 보내주었다, 동사. him, 그에게, a message, 메시지를.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죠. They, 그들은 주어, showed, 보여주었다, 누구에게, us, 우리에게, 간목, the way, 방법을, 직목. My mom, 엄마는 주어, made, 만들어주었다, 누구에게, me, 나에게, 간목, lunch, 점심을, 직목. 이제 감이 잡히시죠? 사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약자로는 SVIO, DO라고 쓰죠. 대부분의 사형식 문장을 우리는 수요동사라고 부릅니다. 수요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라고 해석되는 동사를 말해요. 여기 있는 예시들이 전부 수요동사예요. gave의 원형 give, 주다, told의 원형 tell, 말해 주다, sent의 원형 send, 보내주다, showed의 원형 show, 보여주다, made의 원형 make, 만들어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라고 해석되는 동사, 수요동사, 사형식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사형식과 삼형식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건 굳이 왜 배울까요?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영어를 공부하는 즐거움이 더 생기게 될 겁니다. 여기 우리말로 두 문장을 볼게요. 친구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친구가 선물 나한테 줬어. 아주 묘하게 뉘앙스는 다르겠지만 결국 친구가 나라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의미는 똑같죠. 이처럼 우리말도 같은 의미를 전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한 가지 방식으로만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이어도 삼형식으로 말할 수 있고 사형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 gave her a gift. 나는 주었다, 동사, her, 그녀에게 간목, a gift, 선물을, 직목. 몇 형식이죠? 네, 수요 동사를 써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었다 라는 구조를 가진 사형식 문장인데요. 이걸 삼형식으로 바꿔볼게요. I gave a gift to her. 이렇게 되면 의미는 똑같지만 형태상으로는 삼형식이 돼요. 한번 분석해 볼까요? I, 나는 주어, gave,
주었다, 동사. 무엇을? a gift, 선물을, 목적어. 그렇다면 to her, 이건 뭘까요? to, 전치사, her, 명사로 이루어진 전치사 구예요. 앞에서 잠시 나왔었고 뒤에서 또다시 배우겠지만 전치사 구는 필수 성분이 아니죠. 어떠한 문장 성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I gave a gift to her 이라는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만 이루어진 몇 형식? 네, 3형식 문장이에요.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방법 간단하죠? 간접 목적어는 이름에서 보이듯이 간접적인 목적어예요. 그래서 3형식으로 바꿀 때는 더 직접적인 목적어, 직목을 동사 바로 뒤에 붙이고 간목은 전치사 뒤로 빼는 거예요. 주어, 동사, 직목, 전치사, 간목의 구조로 바뀐 다음 전치사 구는 괄호로 묶이고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만 최종적으로 남는다고 보는 거죠. 이때 의문이 생기는데요. 어떤 전치사를 써야 할까요? 항상 to를 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 대부분의 동사는 to를 씁니다. 방금 봤던 문장처럼 give와 같은 대부분의 동사들은 to를 활용해서 3형식으로 바꿔요. I gave her a gift. I gave a gift to her. buy, make, get, find와 같은 동사들은 3형식으로 바꿀 때 for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전치사 for를 쓰는 동사 예시가 많지는 않아요. buy, make, get, find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예시 문장을 볼게요. I bought her a gift. I, 주어, bought, 사주었다, her, 그녀에게 a gift, 선물을. 사형식이죠. 이걸 3형식으로 바꿔보면 I, 주어, bought, 사주었다, 그 뒤에 직목이 먼저 나오죠. a gift, 선물을. 이렇게 되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3형식이 되죠. 여기서 간목은 전치사 뒤로 빠지는데요. 문장의 동사가 by의 과거 but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치사 to를 쓰지 않고 for를 써요. I bought a gift for her. 마지막 전치사로는 of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간단해요. ask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는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무조건 of를 써요. I, 나는 asked, 물어봤다. her, 그녀에게 a question, 질문을. 나는 그녀에게 질문을 물어봤다. 자연스럽게 해석해보면 나는 그녀에게 질문을 했다 라고 하면 돼요. 영어는 영어식으로 먼저 직역을 한 다음에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의역을 해야 영어의 구조를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금 어색하더라도 직역을 먼저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듬어서 의역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꿔볼게요. I, 나는 물어봤다, asked. 무엇을? 질문을, a question, 목적어. 이렇게 3형식이 완성되었죠. 간목은 전치사 뒤로 빠지는데 동사가 ask일 때 어떤 전치사를 쓴다고요? 네, of를 써요. 그래서 I asked a question of her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4형식과 3형식 바꿔 쓰는 방법 어렵지 않죠? 여러분 지금까지 1, 2, 3, 4형식 문장까지 완성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5형식 문장이에요. 영어의 문장 형식 중에서 5형식 문장이 가장 난이도도 높고 내용도 조금 많은데요.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완성해 볼게요. 5형식의 예시를 볼게요. They named the baby Emma. They, 그들은 named, 이름을 지었다. 동사, the baby, 아기를. 목적어. 자, 여기서 만약 엠마를 없애버리고 baby에서 문장을 끝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아기를 이름 지었다.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죠? 엠마라는 단어는 여기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어떤 성분일까요? 반드시 필요한 보충 설명하는 성분은 보어예요.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음 문장을 볼게요. 예시를 많이 보다 보면 잘 와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I, 나는 found. 여러분, found는 find의 과거형인데요. find가 발견하다라는 뜻 외에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5형식에서는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럼 생각했다. 동사,
the test, 시험이 difficult, 어렵다고. 자, 그럼 시험은 목적어, 생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죠. difficult는 시험이 어떠했는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예요. I found the test difficult.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이루어진 O형식 문장이에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made him happy. 나는 made, 만들었다, him, 그를. 여기서 끝내면 이상하죠. 나는 그를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happy, 행복하게. happy는 누가 해피한 거죠? I일까요? 힘일까요? 힘이에요. 그래서 happy는 힘이라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예요. They, 그들은 주어, call, 동사, 부르다, her, 그녀를, 그들은 그녀를 부른다. 뭐라고 불렀는지 나타내려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A genius, 선재라고. 이 부분이 보어예요. They call her a genius. 만지막 문장 볼게요. We, 주어, elected, 선출했다. 동사, him, 그를. 그를 무엇으로 선출한 걸까요? President, 대통령으로. 대통령, 여기서 힘을 보충 설명하는 보어예요. 여러분, 보어는 해석으로 접근하면 힘들어요. 뭐뭐하게, 뭐뭐라고 등 해석이 다양해서 그런데요.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구분하려면 챕터 2, 파트 1에서 목적어 보어 구분법을 반드시 보고 오세요.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보통 을에게로 해석되고 보어는 주어 또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부분으로 해석은 다양하지만 목적어랑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동사 뒤에 나오는 필수 성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O형식에 쓰이는 보어는 어떤 문장 성분을 보충하죠? 네, 목적어를 보충하죠. 그래서 이때의 보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불러요. 약자로는 Objective Complement, 줄여서 OC라고 해요. Complement가 보어라는 뜻이에요. 목적격 보어도 필수 성분이죠.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뭐가 있을까요? 네, 명사 또는 형용사예요. O형식을 정리해 볼게요. O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약자로는 SVOC예요. 이때의 보어는 목적격 보어, OC예요. O형식 충분히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O형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사역동사라는 개념을 배워볼게요. 여러분이 중고등학생이시라면 문법 단골 개념으로 등장하는 부분이라서 특히 더 집중해 주세요. O형식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 있다면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사역동사는 O형식 동사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뭐뭐 하게 하다 라고 해석되는 동사예요.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하다 라는 구조로 해석이 정해져 있는 동사예요. 사역동사는 3개밖에 없어요. 바로 외우는 걸 권장할게요. 그 3개는 바로 make, have, let입니다. make, have, let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게 만드는 동사들이에요. 예시를 볼게요. She made me laugh. 그녀는 뭐뭐 하게 했다. me, 내가 laugh, 웃게. 합쳐볼게요. 그녀는 내가 목적어가 웃게, 목적격 보어하게 했다. 사역동사라는 거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여태 알던 거와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laugh, 웃다. 이 자리는 보어 자리인데 명사나 형용사가 쓰이지 않았네요. 왜 그럴까요? 다른 예시들을 우선 볼게요. He had the children play outside. 그는 하게 했다. children, 아이들이 play, outside, 밖에서 놀게. 합치면 그는 아이들이 목적어가 play outside, 밖에서 놀게, 목적격 보어하게 했다. had, 사역동사를 쓴 O형식 예시예요. 마지막 문장도 I let him go. 나는 him, 목적어가 그가 go, 목적격 보어하게, 가게, let, 했다. I let him go. 여기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주목해 보세요. laugh, play, go 전부 보어인데요. 명사나 형용사가 쓰지 않고 동사처럼 생긴 친구들이 왔어요. 이게 바로 사역동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역동사 make, have, let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laugh, play, go가 동사는 아니에요. 동사 원형의 형태를 띄었을 뿐이죠. 이게 사역동사의 타고난 영향력이자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원래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가 쓰이니까 원래대로 명사 형용사가 나와도 되겠지만 보어 자리에 어떤 동작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준사역 동사도 간단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준사역 동사는 준하다, 사역동사에 준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역동사와 비슷하지만 사역동사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시로는 대표적으로 get, help가 있어요. She helped him study English 또는 to study English 이런 예시가 보이는데요. 그녀는 helped, 도와주었다. him, 그가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도록. 자, 여기서 사역동사와의 공통점은 뭘까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의미상 묘하게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사역동사처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썼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점은 동사 원형이 와도 되지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She helped him to study English 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help는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가 나와요.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나중에 우리가 투부정사에 대해 훨씬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지금은 형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get의 예시를 볼게요. He got his son to wash his car. 여기서 got은 get의 과거형으로 사역동사와 똑같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하다로 해석돼요. 그는 하게 했다. His son, 그의 아들이 to wash his car, 그의 차를 씻도록, 즉 세차하도록. 종합해보면 그는 그의 아들이 세차를 하게 했다라고 해석되죠. 사역동사와 뜻이 똑같지만 차이는 뭘까요? get은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역동사 make, have, let, 뭐뭐 하게 하다로 해석되고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온다. 준사역동사 help,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를 쓴다. 준사역동사 get,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쓴다. 정리되셨을까요? 5형식 동사에서 사역동사까지 파악되셨으면 70% 이상 끝난 거예요. 나머지 30%를 채워볼게요. 바로 지각동사라는 개념인데요. 이 부분까지 하고 나면 5형식은 끝나요. 조금만 더 힘을 낼게요. 지각동사는 감각으로 인지하는 동사를 말합니다. 감각이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가리키죠. 지각동사도 5형식 동사의 유형 중 하나인 건데요. 해석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등으로 해석됩니다. 지각동사의 예시로는 see, 보다, hear, 듣다, feel, 느끼다 등이 있어요. 예시를 볼게요. I saw him running. I, 주어, saw, 동사,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죠? him, 목적어. 그를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그가 run, 달리는 것을 보았다. 달리다, run 이라는 단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죠. 그래서 보어. run 대신에 running을 써도 돼요. 다음 문장을 볼게요. I heard the birds sing 또는 I heard the birds singing. 나는 heard, 들었다. The birds, 새들이 뭐 하는 것을 들은 거죠? 노래하는 것을 들은 거죠. 여기서 sing 또는 singing도 birds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보어인 거죠. 그 다음도 볼게요. I, 주어, felt, 느꼈다. 뭐를? The ground, 땅이 shake, 흔들리는 것을 느낀 거죠. shake는 땅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기 때문에 보어인 거고요. 여기서 지각동사를 썼을 때 보어 자리의 공통적인 특징이 보이실 텐데요. 바로 지각동사는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ing 형태를 쓴다는 거예요. 이 ing 형태를 우리는 고급스럽게 현재 분사라고 불러요. 왜 이런 명칭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분사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어떤지 볼게요. him, run, 그는 달린다. The birds sing, 새들이 노래한다.
The ground shake. 땅이 흔들린다. 모두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를 직접 하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능동적 관계, 능동의 관계에 있다고 해요. 즉,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다로 해석돼서 능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의 설명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어요.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지각동사는 보어 자리에 동사원형 또는 ing가 온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인 경우도 있다는 거겠죠? 예시를 볼게요. I heard my name called. 나는 heard, 들었다. My name, 내 이름이라는 대상이 무언가를 부르지는 않죠. 내 이름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죠. 여기서는 my name과 call의 관계가 수동인 거예요. 되다의 관계에 있는 경우 수동의 관계라고 보는데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지각동사는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 보어 자리에 PP 형태를 쓴다. PP 형태는 고급스럽게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의 줄임말입니다. 지각동사는 이처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인지 능동인지에 따라서 PP를 쓸지 동사 원형 또는 ing를 쓸지 결정되는 거예요. 맥락을 보고 보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3, 4, 5 형식에 대한 학습이 끝나셨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make라는 동사에 관한 거예요. make는 3형식에도 보이고 4형식, 5형식에도 보였었어요. 예시를 보고 한번 구분해 볼까요? 첫 번째 예시를 볼게요. I made cookies for my sister. 나는 만들었다. cookies, 목적어. for my sister는 전치사 구로 묶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필수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즉 이 문장은 3형식 문장인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made my sister cookies. 나는 made, 만들었다. my sister, 내 여동생을 만든 게 아니라 내 여동생에게 만들어준 거죠. 뭐를? cookies, 쿠키를,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간목, 직목으로 이루어진 몇 형식? 4형식인 거죠. 마지막 문장 볼게요. I made my sister eat cookies. 여기서는 I made my sister, 마찬가지로 내 여동생을 만든 게 아니라 내 여동생이 무언가를 하게 한 거죠. 내 여동생이 eat cookies, 쿠키를 먹게 하다.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이루어져 있고 맥락을 보니 여기서의 make는 사역동사로 쓰인 거죠. 따라서 구조를 보고 맥락을 보고 make가 3인지, 4인지, 5형식인지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각자 복습해 볼 건데요. 앞서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을 빠르게 훑어보시다가 복습이 길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잠시 화면을 멈추고 복습이 끝난 다음 재생하시면 돼요. 그럼 복습 시작할게요. 복습이 충분히 되셨나요? 그럼 연습 문제 풀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올바른 답을 골라보세요. 15초 드릴게요. Ready, go! 아직 못 풀었다면 화면을 멈추고 다 푼 다음에 재생해 주세요. 1번부터 답 확인해 볼게요. 1번, She gave me a present. 그녀는 주었다, 나에게 선물을. 주어 동사 간목 직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4형식이에요. 2번, I like coffee.
나는 좋아한다. 커피를.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이죠. 3번. We found the answer easy. 우리는 생각했다. 답이 쉽다고 생각한 거죠. easy는 answer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오형식이에요. 4번. She sleeps well. well은 어떻게 자는지에 대해서 꾸며주는 부사일 뿐 문장 성분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she sleeps,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1형식 문장이에요. 5번. He became a doctor. 그는 became, 되었다. 무엇이 되었죠? A doctor, 의사가 되었다. A doctor는 he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예요. 이 형식이죠. 연습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15초 동안 문제를 풀어보세요. Ready? Go! 답 확인해 볼게요. 1번 문제는 오형식 문장의 형태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She let her children play. let 사역동사네요. 그렇다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충분히 괜찮죠? 특히 목적어랑 보어의 관계가 아이들이 놀다, 능동이기 때문에 더더욱 동사 원형이 확실합니다. 2번 선택지 I heard the students jumped. heard는 지각동사인데요. 목적격 보어랑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이죠. 학생들이 점프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어 자리에 PP 형태가 아니라 동사 원형 점프를 쓰던가 아니면 jumping, 현재 분사 형태를 써야겠죠. 그래서 2번 선택지가 틀린 선택지예요. 3번, they made me laugh. 그들은 나를 웃게 했다. 여기서도 사역동사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laugh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도 충분하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선택지 I bought a ring. 다음에 어떤 전치사를 써서 삼형식으로 바꿔야 될까요? 원래 이 문장은 I bought my girlfriend a ring 이라는 사형식 문장이었을 거예요. 이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어떤 동사인지를 보면 되는데요. 동사가 bought, by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어떤 전치사를 쓰죠? for 써야겠죠? 2번 선택지 볼게요. I saw the door. I, 주어, saw, 지각동사, the door, 목적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면 되는데요. 문은 스스로 무언가를 잠그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잠겨지는 거죠. 목적어랑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는 PP 형태, locked가 와야겠죠. 3번 선택지 볼게요. I had my daughter. 뭘까요? had, 사역동사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어랑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study. I had my daughter study English. 여러분, 챕터 2의 마지막 파트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불필요한 성분에 관한 파트입니다. 이 파트까지 하고 나면 문법의 뼈대가 완성되실 거예요. 간단한 파트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불필요한 성분이란 문법적으로 없어도 문장이 성립하는 성분을 말해요. 문법적으로 없어도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문장의 뼈대를 구성할 때 필요하지 않고 없어도 문법적으로 문장이 틀리지 않는 걸 의미해요. 문장의 뼈대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였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말해요. 예를 들어 I slept in my room. 여기서는 I, 나는 slept, 잠을 잤다. 주어랑 동사만으로도 문법적으로 문장이 완전한데요. in my room 이라는 전치사 구는 문법적으로는 없어도 되는 성분이 되는 거죠.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1형식 문장인 거예요. She ate lunch at school. She, 그녀는 ate, 먹었다. 무엇을? 점심을. at school이라는 부분은 없어져도 문법적으로는 괜찮은 전치사 구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 이루어진 3형식 문장이에요. 불필요한 성분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전치사 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덩어리입니다.
불필요한 성분을 우리는 괄호로 묶어서 나타낼 거예요. 괄호로 묶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지금은 문장이 짧지만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필수 성분을 중심으로 보기 위해서는 괄호로 불필요한 부분을 묶어놔야 한눈에 보이거든요. 불필요한 성분의 또 다른 예시를 볼게요. The accident happened last night. The accident, 사고는 happened, 발생했다.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일형식 문장인데요. last night은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구죠. 부사구는 문법적으로는 불필요한 성분이에요. He finished the work very quickly. He, 그는 finished, 끝냈다. 무엇을? The work, 목적어, 일을. 그는 일을 끝냈다 만으로도 문법적으로 충분하죠. very quickly라는 부사구는 불필요한 성분이어서 괄호 안에 묶이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인 거죠.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명사 뒤에 콤마, 그 뒤에 또 콤마가 나오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동격이라고 해요. 여기서 해석할 때 탐은 나의 친구는 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나의 친구 탐은 하고 바로 동사로 넘어가야 돼요. My best friend는 탐을 꾸며주는, 탐이 어떤 사람인지를 동등한 관계에서 꾸며주는 성분일 뿐이죠. 그래서 괄호로 묶이는 거예요. 필수 성분만 보면 Tom loves pizza. 탐은 피자를 좋아한다. 삼형식이 되는 거죠. 불필요한 성분을 왜 알아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주어 동사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해석의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봤던 예시를 다시 볼게요. Tom, my best friend, loves pizza. 여기서 동격을 묶어야 핵심 주어 Tom이 바로 보이죠. 우리가 빠르게 글을 읽을 때는 탐이 피자를 좋아한다로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덜 중요한 my best friend는 잠시 괄호 안에 묶어놔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성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이 문장에서 어떤 오류가 보이시나요? 네, 동사를 잘못 썼죠. The baby's in the room is crying. 여기서 in the room은 전치사구로 불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괄호로 묶이죠. 괄호로 묶고 나니까 핵심 주어가 한 번에 보이는데요. 핵심 주어랑 동사를 스위치시켜야 되는데 주어가 the babies, 복수형이니까 동사도 is가 아니라 are이 되어야 되죠. 주어와 동사가 가장 문장에서 핵심적인데 주어 동사 사이에 이것저것 말들이 와도 이게 불필요한 성분이라는 게 파악되면 한눈에 주어 동사가 보이니까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이러한 점을 알고 있으면 유리하겠죠? 세 번째 이유는 독해가 간편해지기 때문이에요. 문장이 길어져도 불필요한 성분을 제외하고 필수 성분 중심으로 빠르게 독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이 문장을 빠르게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나요?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필수 성분 중심으로만 보면 다음과 같아요. Tom woke up, studied English, he finished his homework, read his favorite book, he went out, played. 탐이 어떤 행동을 어떤 순서대로 했는지 바로 보이죠. 탐은 일어나서 영어를 공부하고 숙제를 끝내고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고 나가서 논 거예요. 나머지는 동격, 부사구, 부사, 전치사구와 같이 내용은 풍부해지겠지만 문법적으로는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성분들이에요. 불필요한 성분을 알아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로 주어 동사를 빠르게 발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간편한 독해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드디어 챕터 2가 끝났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챕터 2는 모든 챕터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도가 높은 챕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챕터 2를 충분히 이해하고 복습하신다면 여러분은 문법의 뼈대를 완성하신 거예요. 앞으로 배울 모든 내용은 이 챕터 2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복습 또 복습 부탁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 한눈에 보기로 마무리할게요.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메모하시면서 꼭 복습해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 챕터 3 문장의 주인공 동사에서 만나요.
이미 우리가 동사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훨씬 편하게 문법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see you later!